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 소장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6만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뭐 그중에서도 이제 용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서울시하고 정부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서울의 계획은 용산 자체를 이제 글로벌 허브, 대한민국의 100년을 먹여 살릴 글로벌 허브, 대규모 업무 단지를 짓고자 하는 게 서울시 계획이고요. 정부는 기존의 6천 가구를 넘어서 만 가구를, 만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 닭장 아파트를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너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조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하고 서울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용산의 비극이 될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드마크 대신 들어서는 초소형 아파트의 습격,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에다가 13평 아파트, 이게 말 되겠습니까? 6천 가구 뭐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좁은 땅에 가구수를 늘려서 결국 10평, 뭐 20평의 초소형 주택을 쪼개서 넣을 수밖에 없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공임대 정책이 결국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그 기업들 유치해야 되는 이 용산에다가 빽빽한 아파트 수,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와 서울시의 이제 고래 싸움인데요. 한눈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제 단기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자. 그것도 서울시 핵심 지역에다가 이런 단기간에 지금 목표가 있어서 1만 가구를 강행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은 1만 가구를 지으려면 기존에 4천 가구 이상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공밀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뭐 시장이 불안인데요. 정부가 좀 알아야 될 게 서울은 늘 공급이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뭘 수요가 항상 많은 상태예요. 자가 뭐 보급률도 거의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용산에 대한 좀 100년을 앞을 보는 이런 좀 그 먼 미래를 보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일단 짓고 보자는 이런 단견을 가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목표가 도시 경영력도 확보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존하자. 저는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한 6천에서 한 8천 가구를 짓고 비즈니스 상업 중심의 복합 개발하자. 난개발을 하게 되면 국제 경쟁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하자. 이런 의견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속하게 공급하자고 하고 이렇게 늘리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뭐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토지용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면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뭐 결국 신속한 공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 용산 정비창에 가보시면 한참 기반 공사를 계속 조성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또 2년을 더 허비한다는 게 결국 공급을 빠르게 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정책에 대한 내용들 조금 생각을 좀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서는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도로 같은 기반 시설 같은 인프라도 여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름 당연히 학교 부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도 추가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또 생각도 없다. 이걸 또 전면적으로 또 고려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용산 주민들의 이제 분노인데요. 당연히 용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고 100년을 먹여 살릴 이런 대업을 만들어야 될 자리에 또 닭장 아파트 같은 또 이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한다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손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만 가구에 대한 우리가 공급에 대한 한번 상세 분석을 조금 더 해보면 자,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타운화가 되겠죠. 미국의 허드슨 야드나 일본의 뭐 롯봉기 힐스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업무 상업 중심지로 애초에 기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1만 가구를 통해서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격화되는 이런 위험성은 애초에 할 때 좀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닭장 아파트에 대한 논란인데요. 당연히 4천 가구 더 늘어나면 주거의 질이 저하되고 초소형평 위주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30평 이상대로 지어서야 되는데 또 10평, 20평짜리 만들어가지고 홍콩식 난개발이 또 되게 되면 굉장히 좀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하고 맞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좀 고려를 조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 제행에 대한 사업 지연인데요. 당연히 2년 이상도 행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통, 수용 능력은 당연히 초과되겠죠. 어디에다 확보할 겁니까? 거기에다가. 그건 학교 질 겁니까? 정비창 국지에다 학교를 질 거예요. 그럼 또 거기다 또 더 높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 서울역 주변에서도 재개발이 지금 동쪽 서쪽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영역 주변에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또 용산역 인근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효창공원역 6호선이죠.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전부 재개발입니다. 결국은 주변에 배후 주거지가 충분히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주거지들에 대한 어떤 재개발에 대한 걸 조금 더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거 배후지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뭐 노력한다거나 지원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좀 행정을 좀 해서 거기면 4천 가구 이상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만 가구도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좀 기본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설, 업무시설로 좀 두고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두는 형태를 좀 생각하셔야지 그냥 기존에 짓는 데다가 어쨌든 그거다 더 밀어넣어가지고 닭장 아파트 넣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죠. 사회적인 갈등이 유도되죠. 왜 이걸 이렇게 합니까? 업무지역은 업무지역 두고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분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얹어서 또 이런 또 쓸데없는 짓을 해서 또 백년 대계를 못 얻으려고 제발 좀 부동산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은 숫자보다 중요한 게 질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결국 세워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100년 앞서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금사라기 땅에다가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형태를 넣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용산의 1만 가구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